네, 세미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개인투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절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리서치 센터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어제는 미국 미모리얼 데이, 영국도 스프링뱅크 할리데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심심했던, 간밤은 심심했고요. 자, 오늘부터 본격화되는데, 자, 오늘 시장은요, 어제 우선 제일 반가웠던 게, 저는 2차 전지와 삼성전자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초상집 옆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보시겠지만 2시 한반부터 쭉 올랐어요. 저는 혹시 이때 무슨 엔비디아의 HBM 관련 호재가 있나 뭐 이런 거 좀 살펴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5장 후반의 상승은야 삼성전자의 기본 체력이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네, 이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전날. 지금 물론 시장 전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회원님이나 우리 청자님은 우리 하 대표가 참모가 이번에 방향타를 잘 정해줘서 다들 성과가 좋은 분위기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52주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아닙니까? 이 종목이 52주 신저가다.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6.3% 상승한 것은 투자 심리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침몰해 버리면 결국 종목 장사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같이 다들 자빠지는 일이 봐요. 결국 제가 항상 초상집 옆에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맨날 올라가는데, 네. 하이닉스는 이렇게 우상향 2월 초부터 우상향 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4월 초를 고점에서 이렇게 꺾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양극화를 가버리면요 결국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시장 전반적으로 결국 같이 동반 침몰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확인해 왔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소외되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다른 집들이 안 올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잔치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뭐 충분히 하락해서 반등 정도 해줘서 초상 치지 않도록 그래야 옆에 잔치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좀 멍석을 깔은 그런 역할을 해줘서 어제는 상당히 고마웠다. 소외주들의 반등이. 어제 그러니까 또 대신에 이렇게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좀 빠지죠. 화장품 이런 거. 어제 클리어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 화장품, 뭐 전력기기, 전선 그동안 주도했던 쪽은 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숨고르게 하는데 당연한 거죠. 소외주들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땀을 닦는 이런 양상. 상당히 건강한 흐름이었다. 네. 그래서 어제 소외주들이 반등하면서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에 종목 장세들이 좀 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하지만 어제도 보면요. 강세들 보면 실리콘2 요즘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식품도 보면 어제 참 식품 내에서 소외주를 할 거예요. 농심, 오뚜기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요. CJ제일제당은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로 물론 기존의 삼양식품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넥슨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방산도 살아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군사교관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다.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점에 일단 언론들의 얘기는 참전이다. 고 표현합니다. 하기야 군사교관이든 뭐든 군사와 관련된 사람이 군인이 남의 전쟁에 개입하는 거니까 참전이죠. 야, 이제 그래서 3차 대전 얘기고 나오는데 그래서 방산 부분은 역시 그래서 지난주에 2032년에는 한국이 뭐 여러 분야에서 방산 부분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하는 영국 보고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중장기 호황 K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AI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기 쪽으로 갔죠. 전기 쪽으로 무게 쏠려서 원자력 우진엔텍 상한가 치고 우진 강세. 그래서 뭐 이쪽은요, 제가 우리 애청자님은 금방금방 대응하시죠. 왜? 우리 하 대표가 그동안 쭉 얘기했다. 원자력이 오면 항상 한전 기술, 우진, BHI 세 종목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늘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는 우진은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시장이 우진이라는 종목을 아직은 잘 모를 건데 빨리 반응이 오는구나. 시장이 많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쌓였구나. 그런데 늘 또 강조드리지만요, 이런 이슈가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일단 한번 항상 그래서 주식이 갑자기 팍 올라서 수익이 날 때는요, 한번 팔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 팔고 다시 봤을 수도 되고, 어제거나 우진엔텍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주인공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으니까 뭐 50조를 수주했다 이랬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결국 제가 원자력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테마는 원자력까지 갈 거다. 근데 원자력이 우리가 SMR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지금 원자력 다시 건설에 들어가고, 국내도 그렇죠. 튀르키예라든지 유럽에 지금 원자력이 엄청 하는 프로젝트들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지금 체코가 아마 당장 임박한 것 같은데, 체코가 7월이죠 아마. 네. 여기도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싸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우리가 정확한 시기에 가동을 해줬다. 프랑스는 핀란드입니까? 거기 10년 후에, 약속한 시간에 10년 후에 가동을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 지금 원전 프로젝트가 30기가 헐 넘죠. AI 시대니까 앞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원자력도 먼 얘기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여러분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 애청자님 머릿속에는 딱 원자력은 뭐다? 공략할 게 있다 하는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딱 항상 여러분께 오스코텍,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지노믹트리 이 네 종목 정도만 보십시오 하고 여러분 머리에 딱 박혀 있죠. 이러니까 제가 좀 일타 강사 같습니다. 그죠? 자, 시험 나올 거 딱딱 찍어주는 느낌인데요. 오스코텍 유한양이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아스코가 열리는데, 아스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아닌가요? 어제 의료 AI를 올렸군요. 자,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아스코. 참, 여러분께 제가 착각을 했고, 영상을 올렸죠, 영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어제 이분의 드림 CIS 유정희 대표께, 이제 이분께는요, 드림 CIS를 묻는 게 아니고 이분의 지식, 현장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께 시리즈로 바이오를 자꾸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열리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질문을 쭉 한 거 영상입니다. 2편은요. 요거는 HLB를 주로 많이 다뤘어요. 물론 HLB가 뭐 이 항암 제가 뭐 되니 많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CRL이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들 좀 이슈 있을 때마다 대표님께 찾아가 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부각됐는지 저는 대표님께 설명 드리면서 알았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도 뛰어나시지만 그런 분들은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들한테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급하게 제가 바쁘신 분을 자꾸 막. 자, 그래서 2기방, 1기, 하태민의 주시할 1기방, 2기방이 있는데요. 그 외에 하태민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제 이름을 도용한 사특한 자들이 한 거라서 멀리 하셔야 되고요. 727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번호 3669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만 당연히 저는 리딩 같은 건 안 합니다. 리딩은 뭐다? 네,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래서 아스코가 이번에 열리는데 5월 31일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계 3대 암 학회가 아스코, 그 다음에 AACR 미국의 이 두 곳 미국입니다. 유럽의 ESMO, 유럽의 항암학회죠. 이 3대 암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도 ASCO가 제일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좀 영향력이 큰, 왜냐하면 여기는 좀 클리니컬 온콜로지니까 실제로 좀 돈이 될 만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AACR 같은 거는 리서치죠, 이게 아마. 그러니까 AACR 같은 거는 조금 학자적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쭉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5월 23일 날 초록의 상세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게 인상적인 건 없었다. 그러면 오스코텍 유한량이 어떻습니까? 레이저 티닙. 네, 지금 자 말씀 나온 김에 간단히 들어갈까요? 039200 여기 있군요. 039200 네, 여기서 이번에 한 5건 정도를 발표를 하는데요. 마리포사부터 5건 정도를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임상이들 레이트티닙하고 아미반타막 그래서 리브리반트는 상품명이니까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막의 병용 글로벌 임상은 요거는 얀센 바이오텍에서 하는 겁니다. 얀센 바이오텍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얀센 바이오텍이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이거는 좀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유한양행의 나와바리가 아니다. 유한양행은 국내가 판권이 있어서 국내 임상은 유한양행이 하는데요. 국내는 뭐 이미 그 1차 치료제로서 이미 시판 허가가 나와버렸으니까 유한양행 할 건 없고 여기는 얀센 바이오텍, 존슨앤존슨이 발표하는 거니까 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5개 발표하는 것 중에 이번에 마리포사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임상 중에서 임상 제목이 팔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3상도 종류마다 이름 3상 되면 이름을 붙입니다. 뭐 마리포사는 레이저팀 리브리반트 요거 병용, 일단 팔로마는 또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팔로마 3 임상이 이것도 3상이죠. 이게 베스트 오브 ASCO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돋보인다. 네, 아주 그 하이라이트격이 돋보이는 임상들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자, 요런 것도 이 주도하는 게 존슨앤존슨이라는 세계적 회사가 이 임상을 주도하니까
네, 아무래도 돈 많고 목에 힘주는 힘 있는 집들이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이번 상세 내용을 보니까 임상 결과가 그렇게 인상적인 건 없었다 해서 어제 좀 관련주들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네. 전반적인 흐름은 그랬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속에서 또 하나 보면요. 아, 지금 질문을 주는데 용기님, 삼령, 자, 삼령이 하한가는, 자, 용기님,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눈으로 투자하는, 네, 투자자들은 반드시 결과가 나쁩니다. 눈으로 투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자 본질적인 게 없거든요. 차트나 보고, 수급이나 보고, 네, 잔량이나 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머리로 투자했다. 머리란 건 지식으로 투자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자, 대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SNC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것도 보내드렸죠. 삼성 SNC의 상무님이 지난번에 D1렉이라고 요즘은 전자신문보다 D1렉이 더 위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상무님이 기자들하고 아주 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우리가 뭐 기업 탐방 가가지고 주식 담당자 만나봐야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간부님하고 지식이 많은 기자끼리 주고받는 이 내용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이런 지식이 있다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이 쓰죠. 그래서 모르시면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걸어가 보십시오. 불안해 죽죠.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앞에 싱크홀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눈 뜨고 앞을 뜨니 보고 있으면 전략이 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좀 발빠르게 했다 한다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상한가를 무너진다 싶으면 뭐 발빠르신 분들은 단타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아보고 어제 한 11,000원 정도로 좀 팔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저점에 살 벌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삼령의 시가총액은 지금 581억입니다. 어제 종가로 어제 581억인데 제가 볼 땐 중장 이자로 볼 때 여전히 싸다. 기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러면 또 전략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정말 이 가격 8,800원까지 밀린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죠. 그 무지한 분들은 던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응을 하시고 눈으로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하시면 우리 하 대표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거 5분씩만 읽어보시고 기업 내용을 아시면 네, 예를 들어서 원익이다 주식 이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원익 사장님이 제일 잘하겠죠. 왜냐면 원익이 회사 돌아간 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뭐 제일 잘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제 흐름이 소외주들이 반등하면서 상당히 반가웠다. 시장을 건강하게 해줬다. 하지만 역시 시장의 중심은 네,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얘기하다 말인데 수소도 이거 발전입니다. 수소도 발전. 그래서 미코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 그 다음 태양광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제 태양광 하나솔루션의 미국 공장에서 애널리스트들 기자들 불러서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좋아진다. 하면 태양광. 그 다음에 변압기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도 요즘 좀 부각됩니다. 그래서 발전하고充전하고 이런 장비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K컬처 방산 AI는 올해 내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좀 많이 올라가면 팔고, 조정받으면 사고. 그 다음에 OLED 소재도 제가 말씀 좀 드렸죠. 특산 내역으로 요즘 꾸준히 강한데, OLED도, 네, 지금 점점 영역이 확대된다. 기타, 삼용 에센시,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투자하시면요, 항상 빠지면 불안해지고요. 올라가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 네, 그 반대로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남들이 다 좋다면 제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한때 제가 막 작년 4분기에 뭐 엔캠, 뭐 중앙첨단 소재 얘기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떠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그 원오브 댐이 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간다. 주식 투자는 남 따라가면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또 숨고르게 하는 거죠. 오르면 숨고르게 하는 건 다 지극히 당연해.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요거 차트, 요 흐름을 쳐다보면서 투자해서 돈 벌고자 한다면요. 네, 이렇게 돈 벌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 재벌 천지입니다. 눈은 다 있잖아요. 눈은. 뭐 차트 잘 보는 사람 눈이 4개입니까? 다 눈 2개 가지고 봐서 내가 남보다 잘한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마카오 가지고 바카라 찍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머리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요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 아까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우리 하 대표가 오늘 기움자산운용에 오늘 5월 28일입니다. 코세프 이게 아마 기움자산운용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의료 AI ETF가 상장됩니다. 이렇게 의료 AI 하면 보면 루닛, 뭐 뷰너 이런 거죠. 제 이렇게 이런 거고 주로 종목이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또 제가 좀 작년 8월에 좋다고 말했었는데 작년 8월 16일인가요? 네, 여기 제가 해놨죠. 네. 작년 8월 17일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당히 됐습니다. 이게 요 날이에요. 요 날. 음봉나는 날. 뷰노가 그때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한 10%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장하는 날까지 빠다다.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100%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좋다가 이 벼락을 작년 9월, 10월은 정말 IMF보다 더 심할 정도의 종목들의 폭락이 왔는데요. 이걸 맞아서 참 아프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흐름이 됐다. 그렇다면 기움자산운용이 이번에 그때면 참고를 한다면, 그래서 보면 8월 17일 상장일까지는 뷰노가 약하다가 그 다음부터 쭉 올랐어요. 그렇게 본다면 관련주들 여기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이 종목 저는 셀바스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중에 뷰노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찔러보고 내일부터 한 2, 3일 쳐다보고 별로 안 오른다 하면 뭐 이 ETF로 돈이 안 모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정리하고 올라가주면 고맙고 뭐 이런 대응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상장될 때 그런 주가 흐름이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 공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시간, 사실 지금 시간하고 개장 후 30분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상당히 바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빠서 제대로 못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6월 1일부터는 제가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개장 전 방송을 녹화를 해가지고 제 단톡방이나, 그리고 제가 8월 1일부터는요 이제 쌍방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향을 해야 되니까 텔레그램에 또 하태민 경제TV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하태민 경제TV가 있어서 여기에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이쪽에 이제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방향이니까요. 그래 규정들이 바뀌어서 이제
단톡방에 쌍방향은 안 됩니다. 저는 뭐 리딩 같은 거 안 하지만, 네, 그래서 올려드리는 걸로 녹화물을 계정 전방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정해서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대신에 지금 이런 것처럼 제가 대신 기업 같은 영상들, 이런 영상들은요 계속 자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셔야 되니까요. 구독해 놓으시면 딸랑딸랑 뜨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좀 어제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오늘까지도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뭐 일시적 흐름이다. 그래서 소외주들이 잠시 반등한 부분이고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여전히 종목 장세는 전개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존의 중장기 호황에 접어든 K컬처, 방산, AI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외 또 종목들을 유망주를 찾는 걸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오늘은 또 의료 AI ETF가 오늘부터 상장이 되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는 의료 AI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요거 정도 보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법들이 67건이 자동 폐기된다 합니다. 이번에 토큰 증권 작년부터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것도 법안이 무산됐다. 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서, 원래 한 번도 안 해서 자동 폐기됐다. 참 우리나라 안타깝습니다. 참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이쁨 받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 맨날 탄핵만 하려고 해서 국민의 이쁨을 받아서 표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참.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9시입니다. 댐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